치열한 눈치 게임. 하나, 넷, 다섯, 승리를 부르는 한마디는 제로! 제로! 제로를 외쳤더니 매출이 2배, 4배, 10배. 어디까지 오를지 모르겠어요. 제로를 외치는 순간 갑부가 된다? 제로. 제로. 제로를 만드는 게 제 목표입니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면서 돈을 버는 기업. 우리가 무심코 쓰고 버리는 일회용품들. 엄청난 쓰레기는 지구를 병들게 하고 있죠. 그런데 여기 쓰레기 제로를 외치며 참신한 제품이 탄생했다고 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일회용이 너무 낯선 도시. 환경적인 사업적인 기회가 블루오션처럼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세상에 없던 아이디어로 일회용 쓰레기를 퇴치한 갑부들. 황금알을 낳고 있다는데요. 갑부가 일으킨 제로의 기적. 지금 만나볼까요? 어느 화창한 주말 오후. 특별한 박람회가 열렸다는 소식에 줄지어 모여든 사람들. 강아지들을 위한 펫 박람회인데요. 날이 날인 만큼 직접 쇼핑 나온 강아지. 아유 귀여워라. 100여 개 업체에서 참여한 만큼 눈길 끄는 신상 아이템이 가득합니다. 오늘 뭐 사러 오신 거예요? 그냥 간식? 아, 저희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그냥 뭐 따로 그게 생각한 건 없고 그냥 구경하러 왔어요. 와서 보니까 좀 어떠세요? 신기한 거 많은 것 같아요. 신기한 거. 뜨거운 태양을 피하기 위한 선글라스와 챙모자. 출출할 때 허기진 속을 달래줄 맛있는 간식. 소풍 갈 때 입을 꽃가 옷. 장마철에도 끄떡없는 강아지 전용 우비까지. 정말 신기한 게 많네요. 그래 천천히 골라봐요. 박람회장을 휩쓸고 다니는 모습이 한껏 신이 났네요. 그중 강아지는 물론 반려인의 마음까지 심쿵하게 만든 아이템. 근데 이건 뭐죠? 그리고 얘가 소변이 마르면서 냄새가 사라지는 기능이 있어요. 저희는 패드 없이 그냥 얘만 깔아놓으셔도 돼요. 요거 논슬립이어서 배변판 같은 것도 따로 안 시켜도 되고. 그럼 지금은 그러면 세탁할 때는 그냥 세탁기에 넣고 그냥 얘만 세탁기에 넣고 다 세탁이 가능하다는 말에 지갑이 활짝 열렸습니다. 아, 환경에 좋다고 해서. 환경이에요? 네, 환경 나가서 지금 현재 쓰는 패드는 그냥 일회용을 쓰고 버리니까 관절이 약한데 관절이 미끄러지고 할까봐 일단 이거 했고요. 또 일회용 사용을 줄이려고. 네. 그럼 마음에 드세요? 마음에 들어요? 세탁기랑 건조기 삶는 것까지 가능한 제품입니다. 저도 반려인인데 이런 배변 패드는 처음 보네요. 와, 이건 뭐예요? 이거는 빨아 쓰는 배변 패드인데요. 예. 네, 강아지들의 일회용 배변 패드 대신 사용하는 반영구 제품입니다. 이런 거 누가 만들었어요? 네, 제가 만들었습니다. 아, 사장님이세요? 네. 빨아 쓰는 배변 패드의 개발자 장선경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구를 살리는 기업 제로웨이스트를 꿈꾸는 장성경 대표입니다. 그럼 그 제품이 어떤 제품이에요? 일반 가정 반려동물 가족들이 일회용 배변 패드를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게 되었는데 그 일회용 배변 패드가 사실 플라스틱 그 쓰레기거든요. 그래서 그 쓰레기가 거의 분해되는데 500년 정도가 걸리고 그리고 1년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일회용 배변 패드 쓰레기가 약 9억 장, 10억 장 정도가 된다고 해요. 전 세계 200개국으로 하면 약 400억 장 정도의 일회용 배변 패드 쓰레기가 매년 1년에 한 번씩 발생을 한다고 해요.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저희가 빨아 쓰는 배변 패드를 개발을 해서 런칭을 했습니다. 보통 집에서 반려견의 대소변을 위해 일회용 배변 패드를 많이 사용하는데요. 하루에 3장, 4장 쓰다 보니 쓰레기가 많이 나옵니다. 1년 평균 강아지 한 마리당 1,460장의 쓰레기가 발생된다는데요.
그에 비해 선경 씨가 만든 배변 패드는 빨아 쓰다 보니 일회용 쓰레기가 없답니다. 어떻게 이런 제품을 개발할 수 있었던 걸까요? 선경 씨의 사무실을 찾은 제작진. 우와, 그런데 이게 다 무슨 박스들이에요? 배변 패드로 꽉 차 있는 박스 때문에 발 디딜 틈도 보이질 않네요. 왜 이렇게 박스들이 많아요? 아, 네, 저희 내일 전시회 내일부터 시작이라서 지금 급하게 주문 받아서 지금 포장하고 있어요. 저희가 기존에 받은 제품들이 생각보다 일찍 품절이 돼서 지금 봉제 쪽에다가 겨우겨우 부탁해가지고 전시회 나갈 물량만 먼저 오늘 받았거든요. 우리 장수 먼저 확인하자.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면서 반려견 시장도 활기를 찾고 있는데요. 요즘 넘쳐나는 주문으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답니다. 매번 박람회를 나갈 때마다 최대 매출을 경신한다는데 그 비결이 뭘까요? 이런 일회용 배변 패드에서 쓰는 그 젤리 같은 형태 대신 저희가 천을 이용을 해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이 상부층에서 저희가 이 배변 패드 그 강아지의 소변을 흡수시키고 밑에 있는 것들이 역류하지 않게 천으로 개발한 제품입니다. 어떤 원리로? 저희는 천이니까요. 네, 패브릭입니다. 일회용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일회용 배변 패드는 보시면 커피를 쏟자 서서히 흡수하기 시작하는 일회용 배변 패드. 그렇다면 선경 씨가 만든 배변 패드는 어떨까요? 일회용과 비슷한 흡수율을 보이는 것 같은데요. 육안으로 봤을 땐 차이가 잘 안 나지만 만져보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보시면 이렇게 찌걱찌걱 물이 계속 이렇게 올라오죠? 한 번만 더 치고. 네. 이렇게 찌걱찌걱하는 요 느낌을 굉장히 싫어해요. 그리고 여기를 해서 보시면 여기에 있는 게 다 이제 미세 플라스틱 가루로 해서 얘가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보시면 이게 이제 다 미세 플라스틱 가루하고 이제 부직포하고 이런 것들이 혼용되어 있는 상태예요. 보시면 여기 이게 젤리화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일회용 배변 패드는 여기 있는 요 안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 가루와 요 솜처럼 보이는 요걸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보이시죠? 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SAP라고 하는 미세 플라스틱 가루예요. 이게 플라스틱이에요? 네, 이게 플라스틱인데 이게 자기 몸집의 1000배에서 1500배 가량의 물을 흡수를 해서 젤리 형태로 바꿔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스팩이라든가 일회용 배변 패드, 뭐 기저귀 이런 데는 다 이 SAP가 들어가 있죠. 미세 플라스틱은 공기 중에 떠다니다가 우리 몸속으로 들어오는데요. 문제는 환경 호르몬입니다. 체내에 쌓이면 당뇨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연구까지 나오는 상황. 그런 위험을 줄인 게 선경 씨의 배변 패드인 거죠. 여기도 지금 저희 제품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해도 찌걱찌걱하게 물이 올라오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서도 여기 한번 만져보시면 약간 눅눅하게 바뀌었죠. 이거는 완전히 뿐만이 아닙니다. 보통 일회용 배변 패드는 미끄러지기 쉬운 반면 선경 씨의 배변 패드는 특수 원단으로 잘 미끄러지지 않는답니다. 이거는 일회용이 아니라 빨아 쓰는 제품입니다. 우와, 저도 반려인으로서 탐나는데요. 실제 사용자들의 반응이 어떨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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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고객님 등장. 와, 인사가 아주 우렁차네요.
그런데 또 있습니다. 어찌나 환영을 격하게 해주는지. 일단 요 녀석들과 좀 친해져야겠는데요. 얘가 풀리고 풀리요. 귤이요? 그리. 시간이 지날수록 어째 녀석들의 경계가 풀어지기는커녕 더 삼엄해지는 느낌인데요. 1년 전 샘플이 나왔을 때부터 사용해왔다는 마유코 씨. 그런데 일회용과 빨아 쓰는 배변 패드를 같이 사용하고 있네요. 이번에 이사 오면서 그 집이 넓어지니까 다경 같은 경우는 두 군데로 나누라고 전 전문가분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또 새로운 거를 다시 구매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오를 때까지는 일단 이걸로 재우고. 예. 10년 넘게 규리와 풀리 두 마리를 키우다 보니 일회용 배변 패드 쓰레기가 어마어마했다는데요. 환경에 대한 죄책감으로 빨아 쓰는 배변 패드를 찾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일회용하고 좀 차이가 있나요? 엄청 무엇보다도 쓰레기량이 예. 많이 줄었고 두 마리나 키워보니까 예. 한 달에 5만 원 정도는 그 배변 패드 비용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주일에 두세 번 그것 때문에 쓰레기를 버려야 되고 예. 근데 그게 감소가 된 거죠. 반 이하로. 빨아 쓰는 배변 패드에 대한 만족도는 10점 만점에 10점. 쓰레기도 쓰레기지만 경제적 부담까지 덜었다는데요. 이런 엄마의 마음을 아는지 규리와 풀리도 잘 사용하고 있답니다. 지금 여기 실을 한 거예요? 네. 오, 티가 안 나. 이미 여기는 이미 완전 이 애가 완전 있거든요. 근데 보통 일회용이라면 막 이렇게 보면 금방 눈이 띄는데 이렇게 오줌자국이요? 네. 근데 이쪽에는 잘 안 보이죠. 그래서 손님 오셨을 때나 우리가 보기에도 좀 기분이 괜찮아요. 처음엔 새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괜한 기우였습니다. 일회용보다 더 잘 흡수도 하고 미끄럽지도 않고 그리고 냄새도 안 나요. 정말로. 일본 제품도 써봤지만 선경 씨의 배변 패드가 으뜸이라는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이 친구예요? 네. 이름이 뭐예요? 만두예요. 만두요? 네. 아유 귀여워라. 한참 뛰어놀 때네요. 줄곧 일회용만 쓰다가 지인의 소개로 빨아 쓰는 배변 패드를 알게 됐다는데요. 거의 작년부터 썼으니까 일회용품도 계속 썼다가 예. 이제 아무래도 이거 쓰고 나서는 좀 이것만 많이 썼던 것 같아요. 호기심이 많다 보니 일회용 배변 패드를 물어뜯곤 했던 만두. 집이 어지러지는 건 둘째치고 쓰레기가 많이 나왔는데요. 이젠 그럴 걱정이 없답니다. 시원하게 볼일을 볼 때만 이용. 뒤처리 면에서도 훨씬 편해졌다는데요. 설사 약간 물음변 누거나 하면은 물로 한번 똥은 버리고 이렇게 헹궈준 다음에 세탁기 돌리는 편이고 심한했을 때는 얼룩이 따로 없어가지고 네 저희 그냥 바로 세탁기 빨고 있어요. 쓰레기를 줄인다는 취지에 공감하며 빨아 쓰는 배변 패드를 선택했지만 만약 불편했다면 계속 쓰지 못했을 겁니다. 이 패드는 한 장만 있으면 온종일 사용 가능. 관리나 세척면에서도 편하다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요? 쓴 건? 쓴 거는 세탁기에 빨아요. 세탁기예요? 네.
사용한 패드는 일반 빨래처럼 세탁기에 넣고 돌리면 끝. 간편하네요. 이거 하나면 하루 종일 쓰거든요. 그래서 빨래만 하루에 하나씩만 해주면 돼서 처음에 작은 거 쓰다가 이렇게 큰 것도 구매해서 쓰고 있어요. 일회용 배변 패드 같은 경우 한 번 이상 쓰질 않던 만두도 이 배변 패드는 하루 종일 잘 쓴다는데요. 이 배변 패드를 개발을 왜 하시게 되셨어요? 제가 사실은 평생 반려동물을 키웠어요. 반려동물을 키웠는데 이제 가장 최근에 이제 보낸 아이가 이제 18살이 되는 해에 보낸 애가 있는데, 그러니까 하루에 적게는 5장, 많게는 8장 정도의 기저귀와 일회용 배변 패드를 사용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노령견이 되면 이제 다리에 있는 근육이 가장 먼저 손실이 되면서 다리에 힘이 없어서 배변을 하다가 주저앉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잘 미끄러지고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그 아이한테 정말 그 아이와 저한테 가장 필요했던 게 이 다회용에 대한 부분, 논슬립에 대한 부분, 정말 반려가족들에게도, 반려견에게도 꼭 필요한 제품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개발을 하게 된 거죠. 그럼 어떻게 보면 루비가 떠나면서 선물해 주고 왔네요. 2년 전 무지개 다리를 건넌 루비. 잠시만요. 세상에 많은 또 다른 루비를 위해 선경 씨는 보다 건강한 배변 패드를 만들고 싶었다는데요. 책과 씨름하며 난생 처음 원단에 대해 공부. 부족한 부분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이 원단은 방수가 잘 될까요? 다 직접 이제 발로 뛰어다니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분야에 있는 공장들의 대표님들을 계속 찾아가서 제가 이러이러한 것들을 개발하려고 하는데 이런 어느 부분이 가능한지, 중간중간 사장님들이 이거 우리 못하겠다고, 이제 더 이상 못하겠다고라는 소리를 되게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맨날 읍소해서 맨날 사정드리고 이러면서 개발을 했죠. 안 되면 되게 하라. 불가능을 현실로 만들어낸 선경 씨. 공장 문턱이 닳도록 뛰어다닌 결과 까다로운 원단 개발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대표님. 안녕하세요. 원단 중에서도 가장 힘들게 개발했다는 투과층 원단. 강아지가 소변을 보면 빠르게 투과시켜 흡수한 뒤 겉을 뽀송뽀송하게 유지시켜주는 기능성 원단인데요. 지금이야 웃으며 말할 수 있지만 사실 개발 초기만 해도 난감했답니다.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좀 어떠셨어요? 글쎄요, 굳이 뭐 강아지 이게 과연 필요할까저는 좀 의아했죠. 이제 원사가 이제 좀 특수 원사고 하니까 이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좀 정말 꺼려했었고, 기계를 한번 세팅을 한번 하려고 하면은 시간도 많이 걸려고 제가 많이 좀 꺼렸었죠. 그런데 사장님이 자꾸 이제 좀 부탁을 하셔갖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엄청 많이 하셨어요, 진짜. 이거 개발건에 대해서 엄청 되게 공도 많이 들이시고. 그래서 그냥 우리가 한번 해드리자 해가지고 시작하게 된 거죠. 무모했기에 용감했던 선경 씨의 열정은 원단 공장 사장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소량이라 단가가 맞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을 해준 덕분에 반려용품 시장에 진출할 수 있었는데요. 반려동물 여행 플랫폼을 운영하며 원단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던 초짜가 이뤄낸 기적 같은 일입니다. 그럼 지금 연 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사실은
저희가 연매출이 1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저희가 2월 달부터 지금 판매를 시작했잖아요. 근데 지금 2달 사이에 매출이 2배, 4배, 6배까지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매출이 어디까지 오를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올해 목표는 좀 어느 정도 되시죠? 올해 목표는 지금 한 3억 5천에서 4억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상 매출을 높게 책정한 이유. 어쩌면 이곳에 답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한국무역협회에 들린 선경 씨. 한참을 진지하게 회의를 하는데요. 그리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런치패드라는 프로그램에 선정이 돼서 유럽의 5개국 정도에 동시에 수출될 예정입니다. 저희 제품이 선정된 어떤 이유라던가 배경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하나는 제품 자체의 그런 아이디어라든지 혁신성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친환경 그리고 약간 ESG 관련 분야에서 이 제품이 적합한가라는 것도 중요해가지고 이제 그 배변 패드 자체가 일회용이 아니라 좀 재사용이 가능한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그런 면에서 아마 이번에 제품 선정이 될 때 좀 크게 적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해외에서 판매되는 다른 친환경 배변 패드보다 흡수성이라든지 냄새 제거 면에서 인정을 받았다는데요. 축하할 일은 또 있습니다. 어느 오후 한 대형 유통 매장에 들린 선경 씨. 여기 혹시 제로웨이스트 대표님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같이 일하는 직원. 네, 안녕하세요. 제로 웨이스트 매장을 찾은 특별한 이유. 이번에 서울시에서 대형 유통 마켓이라고 하는 와 같이 연계해서 한 서울시 안에 10개 매장 정도의 제로 웨이스트 샵을 이제 오픈을 했어요. 그 중에서도 이제 반려동물 용품을 취급하고 있는 그런 매장에 저희가 샘플을 보내드리고 만족해 하셔서 입점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경 씨가 처음으로 입점하게 된 이곳은 제로 웨이스트 매장으로 일회용 포장재가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진열된 상품 역시 포장 용기가 없는 비누라든지 고체 치약, 커피 찌꺼기를 재활용한 화분 등 친환경적인 제품들인데요. 환경에 대한 관심이 늘면서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답니다. 대형마트를 이용하시는 일반 고객님들이 대부분 이제 어머니 나이대세요. 근데 그분들은 이제 이런 친환경 제품을 사용해보고 싶어도 어디 가서 사야 될지, 그리고 직접 체험해보고 사야 되는데 어디 가서 사야 될지를 모르시는데,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제 저희가 한번 대형마트에 들어와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보자는 취지하에 저희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이전에는 하나씩 이렇게 걸었었거든요. 하나씩이요? 네. 이렇게 걸기는 했는데 너무 작은 사이즈를 실사용자를 중심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다른 여타의 매장에서도 입점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는데요. 얼마나 소중한 기회인지 모릅니다. 저희가 박람회를 나가보면 정말 이렇게 이런 제품이 있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가시는 이런 대형 마트에서 사실 DP를 해주시면 그것만으로도 사실 판매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서 저희는 너무 감사하죠. 네. 과연 손님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이거는 어떤 이거는 저희 이제 아이들 반려동물도 요새 되게 많이 키우시잖아요. 이제 저희 제로 웨이스트 샵에는 그런 애견용품을 위한 것들도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들어온 이 애견 패드라는 제품인데, 이번에 빨아 쓰는 배변 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이거 소형견 사이즈로 하나 주실 수 있나요? 스몰 사이즈로 하나 준비해 드릴까요? 네네.
아, 요거 구매하시는 거예요? 네. 왜 이거를 강아지 키우세요? 아니요, 저 친구가 이번에 자취를 했는데 강아지랑 같이 나와가지고 필요한 게 뭐가 있나 생각하다가 배변 패드 필요할 것 같아서 막 구매해보려고요. 아무래도 환경을 생각한다 하면은 친환경 제품은 되게 쓰기 좋은 것 같아요. 요즘 MZ세대는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라 한다죠. 환경에 대한 실천력이 높은데요. 필은 해보신 적 있으실까요? 네. 먼저 무게 다시고서 그 다음에 하시고 싶으신 거 그대로 리필하시면 되시거든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닌 듯 집에서 가져온 빈 병을 이용해 능숙하게 리필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이거 뭐 하시는 거예요? 세탁세제 따로 사가려고 가져와서 소분해 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그냥 빈병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집에서 남은 병인데 세탁세제를 또 사면은 쓰레기가 나오니까 이렇게 빈병 가져와서 필요한 만큼 담아가고 있어요. 시중에서 세제를 사면 결국 세제를 담았던 용기가 쓰레기로 버려지잖아요. 그래서 빈 병을 챙겨와 리필해 간답니다. 하지만 매번 이렇게 챙겨 다니려면 불편하지 않으세요? 매장에서 사면은 쓰레기가 너무 많이 나오더라고요. 쓰레기를 좀 줄여보려고 조금 불편하더라도 쓰레기를 덜 만드는 게 마음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습관처럼 이렇게 요즘에는 하고 있어요. 코로나19로 엄청나게 늘어난 배달 서비스. 덩달아 일회용 쓰레기도 폭발적으로 증가하며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여기에 문제의식을 느끼고 제로 웨이스트, 즉 쓰레기 줄이기 운동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데요. 기업들 역시 동참하고 나섰습니다. 미래 산업의 중요 키워드로 떠오르고 있는 제로 웨이스트. 두 번째로 만나볼 서민 갑부 역시 제로 웨이스트와 관련이 있다는데요. 컵은 다회용 컵 괜찮아요? 네, 다회용 컵으로 주세요. 이걸로 25,000원. 다회용 컵이요? 우리가 흔히 쓰는 일회용 플라스틱 컵이 아니네요. 이런 컵은 처음 보는데요. 컵은 뭐예요? 이거는 이제 다회용 컵이에요. 다회용 컵이요? 네. 이거 매장 안에서 마시는 거예요? 매장 안에서 드셔도 되고 밖에서 드셔도 되고 여기저기서 드실 수 있는 컵이에요. 앞으로는 커피숍에서 일회용 컵이 금지된다고 하잖아요. 이에 앞서 시범적으로 다회용 컵을 도입했다고 합니다. 고객들 반응도 긍정적이라는데요. 이거 그냥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냥 가져가서 마시고 반납하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요? 네. 새로운 테이크아웃이네. 네, 이거 저도 써봤는데 일회용 컵은 그냥 버릴 때 좀 죄책감 같은 거 들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납하면 보증금 바로 받을 수 있고 죄책감도 덜고 저는 이게 더 편한 것 같더라고요. 재사용이 가능하군요. 그날 오후 커피숍의 모습을 드러낸 한 남자. 이거 다회용 컵 하는 거기 대표. 네, 이번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좀 사용하시면서 좀 불편한 거 없으셨어요? 제가 따로 불편한 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똑같이 커피 만드는 거라서 제공하면 되는 거라서 불편한 건 없었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다회용 컵을 만든 개발자 곽재원 대표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일회용품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스타트업의 대표를 맡고 있는 곽재원이라고 합니다. 다회용기를 대여해드리고 수거 세척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다회용 컵이라는 게 뭐예요? 사실 다죠. 일이 아니라 여러 번 쓰는 용기. 근데 사실 저희 일상생활에서 집에서 쓰고 있는 식기라든지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식기라든지 접시들도 다 다회용이거든요. 하지만 일회용 플라스틱이 좀 발생하고 있는 카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저희는 이제 다회용으로 이제 전환시키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쓰면 버려지는 일회용 컵 대신 여러 번 사용할 수 있는 다회용 컵을 만들어 대여하기 시작한 재원 씨. 덕분에 인근 커피숍에서 음료를 구입한 후 사무실로 가져와 마실 수 있답니다. 확실히 일회용 컵 쓰레기는 줄 듯한데 반납하는 게 일이겠어요? 다시 카페로 가야 되나요? 다들 어디 가세요, 근데? 이쪽에 공유도 있어요, 기계가. 뭐가 있어요? 여기 커피 여기 지금 저희 반납하는 네. 게 여기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바로 반납해서 아, 사무실 1층에 설치된 반납함에 넣어주기만 하면 끝! QR코드로 자동 인식되며 컵 보증금도 돌려받을 수 있다는데요. 어떻게 이 시스템이 가능한 건지 궁금해집니다. 함께 추적해볼까요? 회사에서 수거된 컵은 세척 공장으로 이동합니다. 지금 여기에 보이시는 것들이 지금 저희가 사용했던 컵들을 이제 기사님들이 이제 수거를 해서 들어와서 이 수거된 것들을 이제 분류하는 작업들을 하고 재사용되는 컵인 만큼 세척은 가장 중요한 공정 중 하나. 재원 씨는 1년의 연구 끝에 세척 시스템을 개발했다는데요. 1단계에서는 먼저 수거된 컵을 색깔, 크기, 종류별로 분리해 줍니다. 하루에 들어오는 컵만 해도 3만여 개. 한꺼번에 여러 회사에서 들어오다 보니 뒤섞이기가 쉽다는데요. 이렇게 분리해 두면 세척부터 포장까지 쭉쭉 작업 속도를 빠르게 할 수 있답니다. 분리된 컵은 2단계로 이동. 과일과 채소를 씻을 수 있는 1등급 주방 세제로 애벌 세척을 해주는데요. 이어서 초음파 세척기로 남았을지 모를 이물질 제거. 4단계에서는 또 한 번 물 설거지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빡빡 닦으니 이물질이 남아있을 수 없겠는데요? 또다시 어디론가 이동하는 컵. 여기는 뭘 하는 곳인가요? 이제 고압 세척기에 들어가죠. 여기는 이제 80도의 온도에서 또 이제 한 번 더 세척을 하게 되고 생분, 건조까지도 한 번 더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 이 기계에서요? 80도씨의 고온에서 강력한 물줄기를 분사하며 또 한 번 세척과 건조의 과정을 거칩니다. 젖병에 쓰이는 플라스틱과 같은 재질이라 고온에서도 환경 호르몬에 자유로운데요. 이렇게 세척이 얼추 끝나면 소독에 들어갑니다. 자외선의 강력한 살균력으로 나쁜 세균을 한 방에 제거. 이제 끝났다 생각하면 오산. 마지막 8단계 출고 전 확인 작업이 남았다는데요. 세척에 살균 소독까지 된 컵을 왜 그렇게 뚫어져라 보는지 혹시 뭐 문제라도 있나요? 지금 이건 뭘 보는 거예요? 지금 이거 불량인지 아닌지 확인하고 있어요. 주로 어떤 게 있는 경우도 있나요? 네, 세척이 제대로 안 되거나 좀 손상이 많이 된 거는 폐기 처리하고 있어요. 이쯤 되니 궁금해지는 한 가지. 어떻게 개발하게 됐을까요? 저는 서울시 산하기관에서 축제 기획을 좀 오래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있었던 축제장에서 정말 쓰레기가 많이 나와요.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원래 3,400개였다니까요. 한 3,000명 정도가 오는데 그거를 이제 치우고 하는 것들도 그런 스태프들이 사실 한두 시간 치워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획자로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다회용기로
제공을 하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건데에 대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좀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즐거운 축제의 끝에 기다리는 건 엄청난 양의 쓰레기. 시스템을 바꿔보고 싶어 다회용 컵과 용기를 개발해 시범적으로 축제 때 사용해 봤다는데요.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원래 100리터짜리 쓰레기 봉투가 저희가 한 400개 정도가 발생하는 축제였거든요. 원래 400개가 나왔던 게 4개가 나왔습니다. 사실 거의 제로 웨이스트 축제가 처음으로 이루어졌던 거죠. 그걸 보고 저희도 놀랬고 관객들도 놀랐어요. 어떻게 축제는 완전히 먹고 마시고가 좀 이런 축제인데 어떻게 일회용품 없는 축제를 할 수가 있어? 폭발적인 반응이었죠. 예약 건수만 하더라도 한 300~400건 정도가 예약이 됐었어요. 축제에. 한 7~80억 정도 됐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지만 그 행사가 전부 취소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때 코로나를 만났습니다. 지방자치단체들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주요 축제를 줄줄이 취소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최악의 재난, 희망은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축제가 취소됐습니다. 계약은 힘들 것 같아요. 창업과 동시에 찾아온 위기. 그러면은 어떻게 버티셨어요? 이제 직원들도 많이 뽑고 저도 이제 회사도 그만두고 했는데 코로나를 만나서 1년 동안 매출이 없었죠. 그래서 다시 초창기에 이제 창업자들만 모여가지고 다른 장소 어느 곳에서 이제 일회용품이 발생할까를 보고 그쪽으로 사업 전환을 빨리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가 한 몇 군데 정도 되나요? 한 70군데 정도 됩니다. 70군데요? 네. 어떤 기업들이에요? 다들 대기업들이시고요. 비록 축제는 취소됐지만 또 다른 판로를 개척. 코로나19로 환경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면서 대기업과 관공서에서 러브콜을 보내오기 시작했다는데요. 게다가 올 하반기부터는 일회용 컵 사용이 규제될 예정이죠. 전화 위복, 적자는 곧 흑자로 돌아섰습니다. 최근엔 서울, 경기권뿐만 아니라 지방에서도 문의가 들어온다는데요. 쏟아지는 주문량 때문에 행복하다는 갑부.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척을 하고 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물류 허브를 해서 이제 세척된 것들이 이제 이쪽으로 오게 돼요. 그러면 이제 이쪽에 있는 기사님들이 수거하고 이제 배송하는 곳이고 세척되고 오늘 이제 또 그 배송 나가야 되는 물품들입니다. 아, 이게 이제 광화문에 이제 납품되는 컵이고요. 이렇게 해서 광진구와 영등포구, 강북구 세 곳으로 나눠진 물류센터에서 하루에 나가는 다회용 컵만 3만여 개. 주로 대기업으로 많이 나간다는데요. 오늘 오늘 황슬기 과장님도 만났어. 네. 만나서 지금 좀 케이크 좀 어떤지 좀 잘 얘기 좀 들어주시고. 알겠습니다. 재원 씨의 쓰레기 제로 프로젝트에 공감한 협력사들. 하지만 의미가 아무리 좋다 한들 제품의 질이 떨어졌다면 계약이 지속될 수 없었겠죠. 전문적인 시스템은 물론 철저한 관리가 성공의 비결. 이렇게 이제 중간에 이제 이동을 할 때 또 이물질들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게 또 진공 포장이 돼서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이야, 보여주세요. 네. 팩이 또 돼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용할 때 거의 일회용품처럼 이제 또 새로 뜯어서 쓰실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입니다. 근데 이건 또 색깔이 달라요, 왜? 이제 고객사별로 또 원하시는 색깔들도 있고. 네. 요즘 트렌드에 맞게 다회용 컵의 색깔과 디자인에도 신경을 썼답니다. 오늘 태희님 오늘 어디 가세요? 시브 용산이랑 LS 그리고 강화문 키트로 갑니다. 그러면 좀 그 용산 주변으로 오늘 배송 나가시는. 네. 파이팅. 안전운전하겠습니다. 예. 안전. 네. 놀라운 사실은 특별한 홍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로라 하는 대기업부터 관공서, 축제장 등에서 매일같이 30~40건의 문의가 쏟아진다는 건데요. 이제 좀
대기업뿐만 아니라 뭐 일반 카페들도 있으시고 뭐 좀 일회용 컵을 사용하시는 곳에서는 정말 문의가 너무 많으세요. 사실 다들 너무 문제 해결을 하고 싶은데 우리 같은 서비스가 없다 보니까 보고 너무 반가워하시는 게 되게 많으세요. 여기도 좀 해결해 주세요. 그래서 지금 주요 서비스들이 많이 나가고 있는 것이 기업의 사내 카페와 탕비실. 기업에서는 사실 요즘에 ESG 경영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또 중요하기 때문에 아예 다회용으로 전환하는 기업들이 엄청 많아졌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기업에서도 친환경 경영이 화두라고 합니다. 광화문에 위치한 한 대기업. 지난해 4월 재원 씨의 다회용 컵이 최초로 들어간 회사이기도 한데요. 마치 처음부터 일회용 컵이 없었던 듯 너무도 자연스러운 모습. 현재 탕비실과 사내 카페에 다회용 컵이 들어가 있는데요. 카페에서는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이 함께 비치돼 있어 손님이 원하는 컵에 담아준답니다. 매장에서 드시는 분들은 다회용컵 전부 이용하셔야 돼서 다회용컵 많이 쓰시고 아니신 분 밖에 가지고 나가시는 분들은 일회용컵 많이 사용하세요. 이제는 직원들에게도 당연한 일상. 이제 5잔 하신 거 드릴게요. 불과 1년 사이에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지금이야 다회용 컵 사용이 익숙하지만 처음에는 용어도 낯선 데다가 반납함까지 설치돼 있지 않아 사용량이 적었다는데요. 시스템이 편리해지면서 지금은 다회용 컵 사용 문화가 완전히 정착됐답니다. 불편하지 않으세요? 불편하죠. 네. 이게 습관이 무섭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래도 좀 하다 보면 또 그거의 습관이 되니까 쓰고 있습니다. 텀블러는 솔직히 씻기가 너무 귀찮거든요. 맨날 씻어야 되고 잘못 씻으면 냄새 나고 막 이러는데 이건 그냥 쓰고 수거함에 넣으면 되니까 편리하고 뭐 맛있고 다 좋습니다. 네. 당시만 해도 생소했던 다회용 컵 대여. 어떻게 시작하게 됐을까요? 뭐 예를 들어 회사에서 커피 한 잔 마시는 거, 종이컵 하나 쓰는 거 되게 저희가 알게 모르게 많이 그 환경 오염을 일으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다회용으로 바꾸면 어떨까라는 개념으로 다회용 컵 이용 캠페인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하루에 이제 이 전체 사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품량이 뭐 예를 들어서 포대자루로 뭐 6개가 나왔다 그러면은 한 3분의 1로 줄어드는 효과가 있더라고요. 다회용 컵 문화가 기업의 자리를 잡을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재원 씨의 특별한 전략 덕분이었습니다. 직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회용 컵을 사용하는 것처럼 편리한 환경을 조성한 건데요. 층마다 반납함을 설치한 것이 그 비결입니다. 편리한 데다 일회용 쓰레기도 줄일 수 있다니 문화는 저절로 정착될 수 있었죠. 다 쓴 컵은 하루에 한 번 수거가 이루어지는데요. 여기 컵이 어디 있어요? 저쪽에 있습니다. 어디예요? 저기. 아 이거 오늘 어제 사용량이죠. 예를 들면 이 정도면 하루에 한 1000에서 한 1500개 정도 사용하신 겁니다. 네. 다회용 컵과 수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한 몸. 100% 회수율은 곧 그만큼 일회용 쓰레기를 줄였다는 의미도 되니까요. 많이 쓰면 쓸수록 그만큼 지구를 구한 거죠. 날이 좀 많이 더워져가지고 컵 사용량이 많아진 것 같아요. 아 이게 겨울보다 여름에 많이 좋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여름이 좀 더 많습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좋아하시잖아요. 와, 이 시스템이면 이제 일회용 플라스틱 컵과 안녕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럼 연매출이 얼마 정도 돼요? 작년은 한 9억 정도에 대한 매출이었고, 그냥 저희는 근데 사실 매출이라기보다 몇 개를 줄였어? 를 이제 버스팅 스코어라고 해서 저희가 다회용 컵이 몇 개 나갔어? 몇 개를 줄인 거에 대해 좀 더 큰 가치를 좀 보고 있어요. 지금 저희 공장 캐파 하루에 세척할 수 있는 공장의 수요를 뛰어넘어 버렸어요. 매출보다 더 의미 있는 성장. 지금까지 약 280만 개의 일회용 컵 쓰레기를 줄일 수 있었습니다. 아니, 그런데 갑자기 면봉은 왜 세척이 다 끝난 컵 아닌가요? 이거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는 그 미생물 테스트라고 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고객의 이제 입에 담는 이제 컵이다 보니까 이 컵에 이제 남아 있는 미생물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제 수치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납품 전 마지막 단계. 햇섭 인증에 사용되는 오염도 측정기로 테스트를 하는데요. 네.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요. 그 저희가 이제 식품위생 기준으로서 그냥 이제 권장하는 기준이 200 기준이에요. 그래서 8이라는 숫자는 이제 엄청나게 깨끗한 편인 거죠. 그렇다면 보통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얼마나 나올까요? 과연... 차이가 좀 있네요. 재원 씨가 다회용 컵 대여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부분이 바로 청결과 위생에 대한 선입견이었는데요. 빌려주는 컵이라는 인식이 심리적으로 막연한 불안감을 조성한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일, 바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회용 컵 테스트를 진행하며 깨끗하다는 것을 보여준 거죠. 예쁘게 세척된 이 컵들은 또 누구를 만나게 될까요? 봄의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어느 날 기분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재원 씨의 다회용 컵이 기업의 사내 카페와 축제장에 이어 영화관까지 들어가게 됐다는데요. 콜라나 음료를 마실 때 사용되는 일회용 컵뿐만 아니라 추후에 팝콘까지 다회용기로 확장될 예정이랍니다. 다회용 컵을 반납할 수 있는 반납함을 저희가 만들어서 오늘 설치하러 왔습니다. 서비스 시작 전 먼저 편리한 시스템부터 갖춰놔야겠죠. 직접 만든 반납함을 영화관 곳곳에 설치해두는 재원 씨. 이거 두 개는 어디다가 설치할까요? 그리고 이제 폐장부 쪽으로 가야 돼요. 시범 운영을 거쳐 점차 매장을 확대할 예정이라는데요. 이거 어떻게 하게 되신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 ESG 경영 때문에 저희가 동참 좀 환경보호 동참 차원에서 이제 저희 중에서는 최초로 도입을 하게 됐어요. 좀 참여하고 싶어가지고. 네. 반응이 좀 어떨 것 같으세요? 반응이 그 댓글에 올린 거 보니까 이제 영화관도 참여하는구나, 긍정적인 반응이 되게 많더라고요. 환경에 대한 공감대가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선생님, 이거 안에는 어떻게 돼 있어요? 안에는 이제 반납된 것들이 이렇게 있으면 이제 요거를 들어서 저희는 이제 수거하러 가요. 봉투만 들고요? 네. 고객은 선택에 따라 일회용 컵과 다회용 컵 중 하나를 쓸 수 있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또 따로 보증금이 있는 건가요? 이거는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따로 보증금은 없고 이거를 큰 매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있는 컵들을 다 이제 매장에서 사용하는 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죠. 나올 때 보통 일회용 컵들은 그냥 지금 이쪽에다가 그냥 뭐 버리시고 다회용은 그냥 여기다 버리시고 이제 고객들은 사실 되게 그냥 편리하신 거죠. 원래 하던 프로세스대로. 그럼 여기 영화관에서 컵을 제공하고 나올 때 여기다 버리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들은 지금 선택을 하시는 거고 다회용을 쓰실지 일회용을 쓰실지. 근데 이제 다회용으로 다 바뀌어야죠. 근데 이거 다회용 그냥 들고 가면 어떡해요?
들고 가지는 않으세요. 저희가 그 테스트들을 조금 많이 해봤는데 그런 문화의식은 굉장히 높습니다. 쓰레기 제로의 기적.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최종 목표는 뭐 일회용품이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우리 지구에서 지금 탄생한 게 100년? 저희는 이제 다회용기로 전환하는 거를 뭐 이제 몇십 년 안에 어느 순간에는 일회용이 너무 낯선 도시. 어떻게 일회용을 들고 있으니 이런 야만인이 있어? 다회용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일회용을 썼을 때 너무 생소한 느낌으로 가는 거를 목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제로 웨이스트는 사실 기회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환경적인 이슈, 환경적인 사업적인 기회가 블루오션처럼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는 반드시 캐내야 할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줄여 돈을 버는 현대판 봉이 김선달, 선경 씨와 재원 씨. 지구와 더불어 잘 살기 위해 그린 오션으로 길을 낸 이들의 초록빛 인생을 서민갑부도 응원하겠습니다. 영양 듬뿍 향긋한 나물들. 얼마나 싱싱해요. 보여드릴까? 이 싱싱한 제철 나물을 파는 청년갑부가 있다? 제철 한 3, 40가지 정도 나가고 있고요. 지금 뭐 1년으로 보면 100가지 정도 나물이 됩니다. 꼼꼼한 선별 작업을 거쳐 외출 준비를 마친 나물들. 20개 고객들한테 택배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철 나물로 연매출 60억 원. 90년대생 재호 씨의 사업 일지 다음 주에 공개됩니다. 채널 A